네, 안녕하세요. 한별쌤입니다. 오늘은 대단원 4단원 유전자의 발현과 조절 중에서 첫 번째 중단원 유전 물질과 두 번째 중단원 유전자의 발현에 관련된 수능 모의고사 기출문제 풀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가 시험 범위가 유전자 발현까지여서 조절과 관련된 문제는 없고요. 나눠드린 프린트로는 13쪽부터입니다. 네, 그러면 바로 13페이지의 첫 번째 문제부터 올 텐데 이 문제 역시 지난 6월에 나왔던 문제고요. 이번 교육과정에서는 여기 원핵생물이랑 진핵생물이랑 유전체에 대해서 비교하는 내용이 추가되었어요. 네. 여기서 기억 니은은 DNA와 히스톤 단백질에 대해서 나타낸 건데 이제 기억이 히스톤 단백질이고 니은이 DNA죠. 자, 이때 보기 바로 보겠습니다. 기억은 히스톤 단백질이니까 펩타이드 결합 있는 거 맞죠? 그 다음에 니은 DNA의 당은 디옥시리보스라서 DNA죠. 그 다음에 대장균의 염색체는 대장균은 원핵생물이죠. 근데 원핵생물은 요 기억 히스톤 단백질이 있다 없다? 네, 없죠. 그래서 디귿 틀려서 답은 3번 되겠습니다. 자, 다음 이거는 작년 6월 모의고사 13번 문제입니다. 자, 에이버리가 했던 유전 물질이 DNA인지 알아내기 위한 실험에 대한 문제죠. 그래서 이 실험들은 문제로 거의 항상 하나씩은 나오는 추세입니다. 네, 그래서 보시면 지금 모든 실험을 다 나타낸 건 아니고 이제 그 중에 기억과 니은, 그러니까 DNA 분해 효소랑 단백질 분해 효소 중에 하나다 하고 이거를 알려주지 않고 그다음에 결과물을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아래쪽에 여기 니은을 처리했을 때 살아있는 S형균이 관찰이 됐죠. 그러면은 여기에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S형균의 DNA가 있다는 거지. 그러면은 여기는 DNA가 없어지지 않고 남아 있으니까 니은이 바로 무슨 효소겠어요? 네, 바로 얘가 단백질 분해 효소고 기억이 DNA 분해 효소여서 DNA가 분해돼서 없어지니까 형질 전환이 일어나지 않은 걸 볼 수 있죠. 자, 그럼 보기 바로 보실게요. 기억 니은은 단백질 분해 효소니까 기질은 효소에 결합하는 기질, 반응물 얘기하는 거죠. 효소의 기질은 DNA가 아니라 단백질. 그다음에 니은, A에는 형질 전환을 일으키는 물질이 있다. 여기에 S형균의 DNA가 있으니까 형질 전환 일어났죠. 그래서 니은 맞고. 그다음에 B, S형균은 피막을 가지고 있어서 얘네들은 면역계에 의해서 잘 제거되지 않아서 병원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니은 디귿 맞아서 답 4번입니다. 자, 다음은 이제 또 재작년 6월 모의고사입니다. 자, 이번에는 허쉬와 체이스의 방사성 동위원소를 이용한 실험이었습니다. 역시 DNA가 유전물질이라는 것을 밝혀낸 걸 뒷받침하는 실험이었죠. 자, 이때 황으로 표지한 파지는 황으로 뭘 표지한 거예요? 네, 바로 단백질입니다. 그리고 P, 인으로는 뭘 표지했었어요? DNA를 표지를 했었죠. 자, 그렇다면은 보기 바로 볼게요. 자, 기억의 원심 분리는 단백질 껍질을 침전시키기 위한 과정이다. 자, 원심 분리를 이렇게 시키면은 여기 처음에 대장균이 있고요. 대장균의 파지가 이렇게 표면에 탁탁 붙어가지고 얘의 유전 물질을 대장균 안에 집어넣을 거예요. 근데 딱 봐도 세균하고 파지하고 둘 중에 누가 더 무겁습니까? 네, 무겁기는 원핵생물, 세포의 형태를 띠고 있는 대장균이 훨씬 무겁죠. 그래서 원심 분리를 하면 아래쪽에 이렇게 깔아앉는 이 침전물은 바로 대장균입니다. 그리고 여기 깔아앉지 않고 떠 있는 부분이 바로 파지의 바깥 요 껍데기가 남아있는 부분이죠. 자, 그러면 침전시키는 것은 단백질 껍질이 아니라 대장균이니까 기억은 틀렸고요. 그다음 니은 가와 나 모두에서 파지의 유전 물질은 대장균으로 들어간다. 자, 둘 중에 아마 하나만 방사능을 띠는 침전물이 나올 텐데 이때 우리는 그러니까 단백질의 방사능 표시해줬냐, DNA의 방사능 표시해줬냐 이 차이여서 방사능을 어디서 띠느냐의 차이가 날 뿐이지 둘 다 DNA가 대장균 속으로 들어간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죠.
다만 가에서 들어간 DNA는 대장균으로 들어간 DNA는 방사능을 띠지 않는다라는 차이점만 있는 거지 둘 다 들어가긴 들어가니까 니은은 맞죠. 자, 그다음에 디귿 기역에 자 여기 침전물 여기에 P32로 표지된 DNA가 있다. 자, 여기 DNA 표지해줬고 DNA가 대장균 안으로 들어갔을 테니까 기역에서 방사능 검출되겠죠. 그래서 답은 니은 디귿 맞아서 4번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018학년도 수능 11번 문제인데요. 자, DNA의 복제 과정에 대해서는 요즘 이제는 기본적인 지식이기 때문에 이제 그거를 이런 식으로 응용을 해가지고 약간 복잡하게 AGCT의 비율을 계산하게끔 하는 그런 문제들이 한 번씩 나옵니다. 네, 이게 생물인지 수학인지 약간 퍼즐 푸는 것 같은 문제가 됐어요. 자, 그래도 한번 풀어볼 텐데 그 중에 쌤이 조금 그래도 덜 복잡한 문제를 선정해가지고 넣어두었으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이런 문제를 바탕으로 연습을 한번 해보시고 혹시 이제 수능을 보실 친구들은 이제 최근에 약간 더 복잡한 문제도 풀어보면 좋겠죠. 자, 일단은 이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처음에 일단 복제 중인 이중 가닥이에요. 그래서 보시면은 기역,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이렇게 있는데 기역이랑 니은이랑 결합하고 있는 요 위쪽 가닥이 X, Y 이렇게 프라이머 표시가 돼 있는 걸 봐서는 여기가 이제 지연 가닥이고 아래 리을이 이제 선도 가닥인 것 같죠. 자, 그다음에 보시면은 각각 60개 염기로 구성이 돼 있대요. 요 까만 요게 60개고요. 그다음에 니은, 디귿은 각각 30개. 그러니까 양쪽이 똑같은 개수의 염기를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X, Y는 프라이머인데 각각 6개의 염기로 구성이 된다라고 돼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조건 보시면은 자, 기역, 니은 사이하고 기역, 디귿 사이하고 염기간 수소 결합 총 개수가 같다라고 돼 있습니다. 자, 근데 이게 무슨 의미냐면은 자, A하고 T는 수소 결합 두 개를 가지고 있죠. 그리고 GC는 수소 결합 3개입니다. 그러면은 얘네들의 수소 결합 총 개수가 같다는 거는 이 두 가닥의 AT와 GC의 AT 대 GC의 비율이 같다라는 의미인 거죠. 그래서 니은에 AT가 있는 만큼 디귿에 AT가 동일한 양으로 있고 GC 있는 만큼 GC 동일한 양으로 있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아래에 이제 기역에서 이런 조건, 니은, 미음에서 이렇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한번 조금 이거를 확대를 해가지고 분석을 해보도록 합시다. 자, 먼저 기역에 아까 총 60개의 염기가 있다고 했어요. 그런데 여기 네 번째 조건 보시면은 GC분의 AT가 2분의 3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럼 이 말은 이 기역에 A하고 T가 총 몇 개라는 말이에요? 비율 계산하시면은 36개. 그 다음에 GC가 G 더하기 C가 24개라는 뜻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미음은 기역하고 원래 결합하고 있던 상보적 가닥이죠. 미음도 똑같이 일단 염기 60개이고요. 그리고 A하고 T의 양이 기역에 A만큼 여기 T 있을 거고 기역에 T만큼 미음에 A가 있을 테니까 A 플러스 T가 똑같이 36개, G 플러스 C가 24개일 거라고 알아낼 수 있죠. 자, 근데 여기서 마지막 조건에 보시면 미음에서 T하고 A하고 비율이 같다고 나와 있었어요. 그러면은 이게 A가 18개, T도 18개라는 거 알 수 있죠. 그리고 GC 역시 비율이 G가 5, C가 7이니까 계산해보면은 G가 10개, C가 4개라는 거를 우리가 알아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기역도 똑같이 A가 18개, T는 18개일 거고 G는 미음에 C가 있는 만큼 14개, C는 미음에 G가 10개니까 10개라고 개수 알아낼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니은하고 디귿을 좀 분석을 해볼 건데요.
자, 여기 이제 우리가 안 쓴 힌트가 뭐가 있어요? 네, 바로 요거. 니은에 대한 힌트입니다. 자, 그러면은 니은에 각각 염기가 몇 개씩 있을까를 좀 생각을 해볼게요. 자, 일단 니은은 아까 조건에서 기역 니은 사이의 염기간 개수와 기역 디귿 사이 염기 개수가 같다고 했으니까 자, 이 기역의 절반을 잘라서 양쪽에 AT의 양이 같다는 거니까 근데 아까 우리가 기역에 AT가 몇 개인지 구했죠. 그러면은 니은의 AT 양이 더했을 때 18개 그 다음에 GC의 양이 12개가 돼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양쪽에 반반씩 그러니까 디귿도 마찬가지 디귿도 AT가 18개, GC가 12개의 비율로 같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자, 근데 여기서 이상한 점이 여기 조건에서 니은에서 G 플러스 C분의 A 플러스 T가 1이다. 그러니까 GC 대 AT 비율이 같다라고 했는데 지금 보니까 AT 18개, GC 12개예요. 자,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자, 니은에는 이제 뭘 포함하고 있어요? 프라이머 X. 자, 아까 프라이머 X는 염기 6개로 이루어져 있다고 했어요. 그러면 저기 ATGC에 속하지 않고 프라이머에만 있을 수 있는 염기가 뭐가 있어요? 네, 바로 U가 됩니다. U가 염기 6개 전부 프라이머를 이루고 있다고 하면 여기서 A 플러스 T가 18개가 아니라 12개라고 알아낼 수 있고 그러면은 이 조건에도 딱 맞아 떨어지죠. 자, 그러면은 X가 U가 6개로 돼 있는 프라이머라는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알아낼 수 있는 건 다 알아낸 것 같아요. 그래서 보기 보겠습니다. 자, 기억에서 퓨린 계열 염기 개수는 32개이다. 자, 퓨린은 A하고 G니까 32개 맞죠? 자, 그다음에 니은에서 아데닌 플러스 타이민 개수는 A 플러스 T는 12개였죠. 그래서 15개 아니죠. 니은 틀렸고. 자, 그 다음에 리을의 산말단 염기는 피리미딘 계열에 속한다. 자, 지금 얘가 리을인데 5말단, 3말단을 그리면서 어떻게 구분하느냐? 자, 반대쪽 가닥을 보셔야 돼요. 반대쪽 가닥이 지금 지연 가닥이고 여기 프라이머가 있으니까 프라이머로부터 합성해 나간 이쪽이 3말단, 프라이머가 있는 쪽이 5말단. 그러면 X도 여기가 프라이머 있으니까 여기 5말단, 여기 이쪽 방향으로 3말단입니다. 그러면은 리을은 얘네 상보 가닥이니까 여기가 3말단, 이쪽이 5말단이죠. 그러면 리을의 3말단 쪽 여기 염기는 뭘까? 자, X가 아까 뭐였어요? 전부 U였습니다. 그러면 U 반대편이니까 여기 뭐가 와야 돼? 네, A, 아데닌이 와야 되죠. 그러면 A는 피리미딘이 아니라 퓨린 염기니까 디귿 틀려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13번 문제 보겠습니다. 그림은 붉은 빵 곰팡이에서 아르지닌 합성되는 과정을 나타낸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과서에서 본 것과 다른 점이 일단 표에 순서가 막 섞여 있는 것하고 또 여기 돌연변이 4번 4번이 추가가 돼서 얘는 유전자 2개의 돌연변이가 일어났대요. 그러면 일단 얘는 논외로 놓고 1, 2, 3만 일단 한번 보고 얘네들의 순서를 찾아줘 보겠습니다. 자, 이때 쌤이 이제 좀 쉽게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일단 넣어줬을 때 모든 돌연변이가 다 사는 물질을 찾으면 걔가 최종적으로 필요한 물질이라고 했죠. 그게 여기서는 보니까 디귿이네요. 그렇죠? 그래서 디귿이 아르지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얘가 아르지닌. 자, 그렇다면은 중간에 순서 뭐 있는지 잘 모르겠고 처음에 전구 물질 있을 거예요. 자, 그리고 돌연변이 원의 경우는 보니까 아르지닌 넣어줬을 때만 살 수 있고 나머지는 넣어줘서 못 살아. 그럼 얘는 어디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바로 마지막 최종적으로 아르지닌 만드는 단계. 예, 여기서는 지금 효소 C죠. 유전자 C에 이상이 생긴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돌연변이 2 같은 경우는 최소 배지에서만 못 살고 나머지는 다 살죠. 그럼 얘는 최소 배지에 있는 전구 물질만 이용을 못하니까 2는 첫 단계, 그러니까 유전자 A에
문제가 생겼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3가 여기 가운데 와야 되는 것 같은데, 자, 3는 기억을 넣어줬을 때는 살고 니은 넣어줬을 때는 못 살아요. 근데 얘는 여기 이상이 생겼어. 그러면은 얘는 니은을 넣어줬을 때는 다음 물질 합성 못해서 못 살아. 기억을 넣어줬을 때는 이 이후 과정은 멀쩡하니까 살 수 있어요. 그래서 3는 효소 B에 문제가 생겼고 니은을 기억으로 전환하지 못하는 돌연변이입니다. 그러면은 순서대로 여기 봤을 때 니은이 오르니틴, 기억이 시트룰린이네요. 자, 그러면 이제 다 찾았어. 자, 보기 보겠습니다. 기억, 효소 B의 기질은 기억이다. 자, 효소 B는 오르니틴을 시트룰린으로 바꾸니까 오르니틴이 기질이에요. 그러면은 니은 기억이 아니죠. 자, 그래서 기억은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디귿은 아르지닌이다. 이건 맞지? 자, 그 다음에 돌연변이 4를 볼게요. 돌연변이 4는 지금 3하고 결과가 똑같아. 그치? 기억을 넣어줬을 때 살 수 있어요. 그러면 얘는 지금 이 과정은 멀쩡하다는 거야. 자, 그런데 얘는 유전자 2개 이상이 일어났다고 했으니까 C는 멀쩡하고 나머지 A, B에 문제가 생겼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면은 디귿이 맞으니까 답은 4번. 자, 다음 이제 14쪽으로 왔습니다. 자, 이 문제는 아까 봤던 염기 개수 푸는 문제하고 좀 비슷한 문제입니다. 자, 조건 보면 서로 상보적이고 20개, 이번에 20개로 좀 줄었네요. 20개로 염기로 구성된 가닥이고 니은, 디귿, 리을은 새로 합성됐고요. 이번에 여기선 기억의 피리미딘 계열 염기수와 퓨림 계열 염기수 비율을 줬어요. 그러니까 AT와 GC의 비율이 아니라 피리미딘, 그러니까 TC와 퓨린, AG의 비율을 줬어요. 자, 그리고 똑같이 니은, 기억과 니은, 그리고 기억과 디귿 사이 염기간 수소결합수가 같대요. 자, 이건 아까 얘기했듯이 AT와 GC의 비율이 니은과 디귿이 같다라는 의미라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리을미음 사이 수소결합수, 그 다음에 프라이머 X, 프라이머 Y에 대한 조건을 줬어요. 자, 그럼 조금 확대해가지고 요거를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제일 처음에 줬던 조건, 기억에 대한 조건을 보시면은 기억이 일단 총 20개였는데 피리미딘 계열 염기, 그러니까 C하고 T 그리고 A하고 G의 비율을 알려줬죠. 그러면은 총 20개고 2대 3이니까 C하고 T의 합이 8개, A하고 G의 합이 12개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리을과 미음 사이 염기간 수소결합수가 50이라고 돼 있는데 이때 수소결합은 AT 사이가 2개고 GC 사이가 3개니까 결합수가 50이 나오려면은 AT가 총 몇 개여야 돼요? 자, 아까 리을, 미음 역시 다 염기가 20쌍이라고 했으니까요. AT가 10쌍 그리고 GC가 10쌍이면은 20개, 30개 해가지고 딱 결합수 50개 나오죠. 자, 그래서 리을에서도 미음에서도 A 플러스 T가 10개, 그리고 G 플러스 C가 10개로 돼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조건 중에 프라이머 X는 퓨린 계열에 속하는 한 종류 염기로 돼 있다고 돼 있어요. 그럼 퓨린 계열이니까 A 또는 G로만 이루어져 있다는 거예요. AAAA 이거나 GGGG 이거나 라는 거고요. 자, 그리고 프라이머 Y는 피리미딘 계열에 속하는 한 종류의 염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는 거는 C 아니면 T인데 얘는 프라이머고 프라이머는 RNA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T가 아니라 C 또는 U로 이루어져 있다는 말이겠죠. 근데 여긴 조건이 하나 더 붙어 있는 게 미음에는 있지만 리을에는 없대. 자, 그러면 미음이든 리을이든 둘 다 RNA가 아니라 DNA죠. 그러면은 얘는 U가 아니라는 거고 프라이머 Y는 C로만 이루어져 있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프라이머 Y는 전부 다 C라는 말이 될 거고 자, 그 다음에 리을에는 C가 그러면 없다라는 말이니까 리을에 C가 없고
없고 0, G만 그럼 10개라는 의미네요. 그러면은 미음은 반대로 역시 얘도 A 플러스 T 10개고 G 플러스 C가 10개인데 얘는 G가 없고 C만 10개라는 의미가 되겠네요. 자, 근데 여기서 미음 가닥은 여기 기역, 니은 가닥과 같죠? 그러면 여기 이 기역, 니은 가닥에는 G가 없다라는 말이 될 텐데 여기 프라이머 Y를 보시면 CCCC 이렇게 C가 4개가 있어요. 근데 아까 두 번째 조건에서 기역, 니은 사이 염기간 수소결합이랑 기역, 디귿 사이 염기간 수소결합 수 같다고 했으니까 디귿에 C가 총 5개가 있어야 되고 니은에도 C가 5개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은 이건 프라이머 Y를 제외하고 요 나머지 6개 중에 C는 하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 프라이머 X는 아까 뭐였어요? A 또는 G였어. 근데 이 가닥에 G는 없으니까 G는 아니고 프라이머 X는 A라는 거죠. 그리고 요 나머지 6개 중에 C가 5개고 뭔가 아마 A 또는 T가 하나가 온다는 거지. 그리고 똑같이 디귿 쪽에 나머지 요 5개도 A 또는 T가 5개가 와야 맞다는 거겠죠. 자, 그리고 우리가 더 풀 수 있는 게 뭐가 남았어요? 네, 이제 기억에 있는 A, G, C, T의 수를 알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기억하고 리을은 똑같은 서열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자, 그래서 여기서 리을에는 C가 없었죠. 그러면은 여기 C는 0, 그러면 T가 8개라는 뜻이고 G가 10개였으니까 A는 2개가 남았네요. 이렇게 돼서 T와 A의 양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기억에 T, A의 양을 알 수 있으니까 니은 디귿의 A는 몇 개예요? T 8개였으니까 이쪽 가닥에 A 8개. 여기 기억에 A가 2개였으니까 T가 2개라는 의미가 되겠죠. 자, 그러면은 보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억. 디귿이 니은보다 먼저 합성되었다. 이것은 이제 지연 가닥에서 프라이머를 보고 이제 어느 가닥이 먼저 합성됐느냐를 판단하는 거죠. 그래서 디귿에 프라이머가 여기 붙어 있으니까 이쪽이 5말단, 이쪽이 3말단으로 요 방향으로 합성을 할 거예요. 그러면은 또 DNA를 더 풀고 여기에 프라이머 붙이고 이쪽 방향으로 합성하고 그러면은 니은 디귿 중에서는 디귿이 먼저 합성됐으니까 기억은 맞죠. 자, 그리고 리을의 3말단 염기는 티민이다. 자, 이거 아까 문제랑 비슷하죠. 여기 프라이머 X가 AAAA니까 이쪽 여기가 프라이머 5말단 그러면 리을은 이쪽이 3말단 그럼 A 반대편에 뭐가 와야 돼요? 네, DNA니까 T 타이민 그래서 니은 맞죠. 자, 그다음에 디귿 보겠습니다. 디귿에서 아데닌의 개수는 티민의 개수보다 많다. 자, 디귿을 보시면은 지금 디귿에 프라이머 Y에 CCCC 여기가 들어갔고 자, 남아있는 6개 중에 하나는 C입니다. 그리고 A 또는 T가 5개가 와야 돼요. 그런데 지금 기역의 상부 가닥에 올 수 있는 AT는 A가 8개, T는 2개여야 돼요. 그러면 T는 디귿 쪽에 다 몰려 있다고 하더라도 최대 2개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나머지 3개가 A일 테니까 아무리 많이 T가 있어도 A의 개수를 넘어갈 수가 없죠. 그래서 디귿이 틀려서 기역 니은 맞아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와, 이렇게 해놓고 나니까 되게 지저분하고만요. 다음 문제로 넘어갈게요. 자, 12번은 메셀슨과 스탈의 DNA 반보존적 복제 실험이죠. 자, 이거를 이런 식으로 바꿔서 응용해 놓는 문제가 많습니다. 자, 이 문제를 보시면 처음에 N14에서 대장균을 길렀어요. 그러면은 G0, 그러니까 부모 세대죠. 부모 세대는 14로만 이루어진 DNA를 가지고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얘네들을 N15가 들어있는 배지로 옮겨서 G1, G2, G3까지 얻었어요. 자, 그렇다면은 G1은 각각 14 가닥을 하나씩 가져가고 나머지 3 가닥은 15로 만들 테니까 14, 15가 한 가닥씩 이루어져 있는 애들이 2배만큼 늘어난 양으로 생길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량을 이제 부모 세대를 한 1이라고 한다면 G1에서는 2배 늘어났으니까 2만큼 나타나겠지. 자, 그리고 G2는 역시 두 가닥이 주형으로 남아 있으니까 14, 15 요거 두 가닥 남아 있을 거고, 그리고 요 15를 주형으로 해서 새로 맞대편에 15짜리 세 가닥을 만들 테니까 15, 15로 된 DNA가 두 가닥이 만들어질 겁니다. 자, 그러면 G3는 어떻게 될 것이냐? 자, G3 역시 요 14는 그대로 늘어나지 않고 그대로 있으니까 요거 두 가닥에 15, 15만 그러면 계속 늘어날 거예요. 그러면 총 요게 몇 개? 여기에 2개 있었고 여기에 하나, 둘, 셋, 4개 있었으니까 총 6개. 이렇게 하셔도 되고 총 1, 2, 3세대니까 8배로 늘어나야 돼서 나머지 6배만큼이 여기 15, 15에 있다고 판단해도 되겠죠. 네. 자, 근데 이 실험은 여기서 끝이 아니라 나를 보시면 가의 G3를 다시 14가 들어있는 배지로 도로 옮겼어요. 도로 옮겨서 G4를 얻었습니다. 자, 얘는 14로 다시 옮겨왔어요. 자, 그러면은 여기 14가 두 가닥이 그대로 남아 있는데 쟤네를 주형으로 14를 새로 합성하니까 14, 14짜리가 두 가닥이 생길 거예요. 그리고 15짜리가 총 단일 가닥으로서 몇 가닥이 있습니까? 여기에 하나, 둘, 여기 총 12개, 그러면은 14개. 그래서 15를 주형으로 해서 새로 14짜리를 합성한 가닥이 14개가 만들어질 거예요. 그리고 이것도 역시 사실 4세대니까 총 16배만큼이 만들어질 거라서 16에서 2를 빼고 나머지를 구해도 14가 맞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걸 보고 이제 여기 밑에 표 A, B, C를 볼게요. 근데 A, B, C는 각각 상층, 중층, 하층. 그러니까 제일 가벼운 층, 그리고 14, 15 있는 중층, 제일 무거운 15, 15층을 얘기를 하는 건데 A, B, C가 뭔지는 안 알려줬어요. 근데 우리가 결과를 보고 얘네를 찾으면 되지. 그래서 G0에서는 C에서만 나타났어. 자, 그렇다면은 자, G0는 14, 14만 나타나니까요. 이 C층이 뭐예요? 바로 제일 가벼운 상층이고요. 자, G1에서는 14, 15만 나와서요. 그러면은 A가 중층이라는 말이 되겠지. 그러면 B가 하층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여기 기억이 뭐냐? 자, G2의 경우에는 어느 층이 나왔어요? 자, 14, 15 요거 중층, 그리고 15, 15 하층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은 중층의 절반 0.5, 그리고 하층 B의 기억의 0.5, 그리고 상층은 없죠. 0 이렇게 나올 거예요. 자, 그러면은 기억은 맞죠. 자, 그 다음에 니은 디귿을 한번 볼까요? 자, G4에서 14, 14가 이제 상층이고 15, 14는 중층입니다. 그러면은 중층 A에 총 16개 중에 14개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B, 하층은 어때요? 니은은 하층은 없어. 0. 그러면 상층에 총 16개 중에 2개 나올 테니까 16분의 2만큼 존재하겠지. 근데 니은에서 물어본 거는 니은 디귿의 합이 1이다 라고 했으니까 아니죠. 틀렸죠. 자, 그 다음에 디귿 N14는 DNA 구성 성분 중 5탄당이 존재한다. 자, DNA의 기본 단위는 일단 뉴클레오타이드고요. 가운데 당이 있고, 그리고 염기 있고요. 그리고 인산 붙어 있죠. 자, 여러분, 근데 이 당이라고 하는 부분은 탄수화물이잖아요. 탄수화물의 기본 성분은 탄소, 수소, 산소의 원소로 이루어져 있죠. 그리고 인산은 말 그대로 인과 산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보통 핵산의 구성 원소로 N, 질소를
같이 꼽는데 이 질소는 어디에 있느냐? 바로 염기에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오탄당, 디옥시리보스에 존재한다고 했으니까 틀렸죠. 그러니까 사실 질소가 염기에 있다는 거를 몰라도 여러분이 탄수화물이 탄소, 수소, 산소로 이루어져 있다는 걸 알면은 맞출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그러면은 기억만 맞으니까 일단 답은 1번입니다. 1번. 자, 다음 문제는 DNA 복제 과정에 관한 문제고요. 지금 딱 보시면은 자, 위쪽 가닥이 DNA 중합 효소가 연속적으로 쭉 합성하고 있으니까 이쪽이 선도 가닥, 아래쪽이 프라이머 붙어 있고 여러 조각으로, 그러니까 오카자키 절편이라고 하죠. 여러 조각으로 이루어졌으니까 이쪽이 이제 지연 가닥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때 보기 그냥 바로 볼게요. 기억, 1과 2의 염기는 상보적이다. 자, 지금 여기서 이 진한 색으로 표시된 가닥이 각각 주형 가닥이죠. 그래서 얘네 둘은 서로 상보적입니다. 그리고 2하고 여기 위쪽에 선도 가닥하고 서열 같죠. 그러면 1, 2 얘네 역시 서로 상보적이겠지. 그래서 기억 맞고요. 니은 주형 가닥의 말단 디귿은 오방향이다. 자, 여기 방향이 뭐냐? 자, 지금 선도 가닥 보세요. 자, DNA 중합 효소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DNA를 합성하고 있는데 DNA 합성 방향은 항상 몇 번 어디서 어느 방향? 5에서 3 방향. 그러면은 윗가닥은 이쪽이 3, 여기 끝이 5. 그러면 아래 디귿 쪽은 3 말단이 되겠네요. 그럼 여기가 5 말단이겠죠? 자, 그래서 이 프라이머들이 있는 지연 가닥도 보면은 여기가 3말단일 거고 프라이머를 5말단에서부터 시작해서 여기 3말단에다가 뉴클레오타이드를 착착착착 붙여가지고 합성하고 있었을 거예요. 자, 그러면은 니은은 5말단이라고 했으니까 틀렸죠. 자, 그 다음에 디귿, DNA 중합효소에 의해서 기역은 니은보다 먼저 결합했다. 자, 그럼 얘도 역시 지금 프라이머가 붙었고 이쪽이 5말단, 이쪽이 3이어서 여기에 붙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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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방향으로 5에서 3 방향으로 합성을 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러면은 뭐가 먼저 결합했어요? 네, 바로 니은이 먼저 결합했겠죠. 근데 보기에서는 기역은 먼저 결합했다라고 했으니까 틀려서 답은 1번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13번입니다. 자, 가와 나는 어떤 대장균에서 유전자가 발현되는 과정입니다. 자, 가는 지금 어떤 과정인 것 같아요? 네, 요거 기역 한 가닥만 쭉 합성돼서 나오고 있는 걸 보니 전사이고요. 나는 리보솜이 아미노산 착착 붙이고 있죠. 이거 번역 과정이죠. 자, 이때 전사에서 사용되는 요 효소 2는 무슨 효소죠? DNA 중합 효소가 아니라 RNA 중합 효소죠. 네, 그래서 기억은 틀렸고요. 자, 그다음에 니은에 나의 리보솜에서 tRNA-A보다 tRNA-B가 먼저 방출된다. 자, 지금 이 리보솜의 그림을 잘 보시면은요. tRNA-A는 아미노산 하나를 달고 왔어요. 그러면 여기가 무슨 자리예요? 바로 A 자리. 그리고 얘가 P 자리입니다. 자, 그러면 얘네들은 이제 어떻게 돼요? 앞으로 리보솜이 아미노산 얘를 여기다 붙여줄 거고, 그 다음에 리보솜이 5에서 3방향으로 이동을 할 거예요. 그러면은 이 A 자리에 있는 애가 P 자리로 옮겨가고, P 자리에 있는 애는 어떻게 된다? E 자리로 나가서 방출되죠. 그러면은 B가 먼저 방출될 겁니다. 그래서 니은에 B가 먼저 방출된다라고 했으니까 맞죠. 자, 그리고 디귿, 이 대장균에서 가와 나가 일어나는 장소, 자, 전사와 번역이 일어나는 장소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어요.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전사면은 핵속, 번역이면은 세포질,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지금 이 문제의 함정은 바로 뭐야? 대장균입니다. 자, 대장균은 원핵생물이죠. 원핵생물이면 핵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러면은 핵속이라는 장소는 없지. 그럼 다 어디서 일어난다? 다 세포질에서 일어난다. 자, 그래서 이중막으로 된 핵막은 없기 때문에 디귿은 틀려서 답은 2번 되겠습니다. 자, 다음 15페이지 19번 문제입니다.
자, 이런 형태의 문제가 이제 생투에서는 약간 생원의 유전처럼 약간 이제 시간을 투자해야 되는 문제가 나와요. 그 중에 좀 약간 기본적인 형태라고 할 수 있는 문제를 두 가지 여러분 프린트에 넣어봤습니다. 자, 19번을 보시면은 이렇게 DNA 서열 한 가닥을 주고 그리고 여기서 돌연변이가 일어난 경우에 대해서 분석할 수 있도록 문제를 제시를 하는데 이때 여기서 이 가닥이 주형 가닥일 수도 있고 또는 주형 가닥의 상보적 가닥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주형 가닥인 경우에는 상보적인 mRNA 서열을 써가지고 이제 번역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만약에 얘가 이제 주형 가닥이 아니라 주형 가닥의 반대편에 있는 상보적 가닥이다. 그러면은 얘는 이제 mRNA하고 서열이 똑같기 때문에 사실 굳이 이거를 mRNA 서열을 쓰지 않아도 바로 이제 번역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근데 이게 둘 중에 뭐가 맞는 건지를 이제 판단하는 거는 그 아래에 나와 있는 조건을 보고 이제 판단을 하셔야 되는 거죠. 자, 일단 얘가 조금 조그맣게 돼 있으니까 크게 확대된 그림으로 한번 분석을 해봅시다. 자, 일단 이 서열이 주형 가닥일 수도 있지만 상보적 가닥일 경우에는 mRNA를 안 써도 되니까 상보적 가닥이다라고 일단 먼저 가정을 하고 조건에 맞을지를 한번 해봅시다. 자, 그러면 얘가 주형 가닥의 상보적 가닥이면 mRNA하고 서열이 똑같으니까요. 요 상태에서 AUG를 바로 찾는 거죠. 그래서 5에서 3 방향으로 AUG. 근데 얘는 DNA니까 ATG로 시작을 하겠죠. 그래서 여기 ATG를 기준으로 이렇게 3개씩 끊어가지고 종결 코돈을 찾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에 TAG, 여기 UAG죠. 사실은 UAG가 종결 코돈으로 나왔네요. 자, 근데 여기서 처음에 문제의 조건을 준 걸 보면은 W를 구성하는 아미노산의 개수가 7개래요. 자, 그러면은 처음에 메사이오닌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개? 9개네요. 자, 그러면은 얘는 아미노산 개수가 맞지 않기 때문에 지금 상보적 가닥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겠죠. 자, 그러면은 이 가닥이 이제 주형 가닥이라고 한 건데, 그러면 이제 주형 가닥이면은 얘의 상보적인 mRNA 서열을 써봐야겠지. 자, 근데 이거를 쌤이 미리 이렇게 좀 해놨습니다. 자, 그래서 반대쪽으로 5에서 3 방향으로 읽었을 때 여기 CAT 여기서부터 이제 AUG 시작해가지고 3개씩 이렇게 끊어서 읽었을 때 자, 여기 세린까지 해가지고 여기 UAA 종결 코드 나왔죠. 이렇게 했을 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아미노산 7개니까 딱 맞아 떨어지죠. 자, 그래서 주어진 가닥이 주형 가닥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찾았으니까 나머지 X, Y, 돌연변이가 일어난 경우에 대해서 한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주어진 조건을 보시면은 이 돌연변이가 일어난 가닥은 아미노산의 개수가 4개이거나 9개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4개라는 말은 처음에 여기 AUG부터 해가지고 아르지닌, 트리오닌, 메사이오닌까지는 괜찮아요. 근데 이 다음에 지금 종결 코돈이 만들어졌다라는 의미죠. 자, 근데 문제에서 어떤 돌연변이가 일어났냐고 줬냐면은 처음에 퓨린 계열 염기가 한 개 삽입됐다고 합니다. 자, 퓨린 계열 염기에 해당하는 게 뭐가 있어요? 바로 A하고 G가 있죠. 그래서 A 또는 G가 삽입이 됐다는 건데 그러면은 A가 삽입이 되면은 mRNA에는 어떤 염기가 들어오겠어요? 네, 바로 U가 들어올 거고요. G가 주형 가닥에 삽입이 됐다고 하면 mRNA에는 C가 들어오겠죠. 그러면은 우리가 U나 C를 삽입을 해가지고 여기 글루탐산 자리에 종결 코돈을 만들어야 됩니다. 자, 그럼 종결 코돈에 해당하는 거는 우리가 이제 쌤이 기억해 놓으면 좀 편하다고 했죠? 여기 UAA, UAG, UGA입니다. 물론 외우지 않아도 이런 식으로 표로 주기 때문에 그냥 찾아서 하시면 돼요. 자, 그럼 글루탐산이 GAA니까 딱 여기 사이에다가 U를 집어넣으면 UGA 이렇게 종결 코돈 해가지고 끝나겠네요. 자, 그렇다는 거는 주형 가닥에 뭐가 들어왔다는 거예요?
U가 아니라 A가 삽입이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은 이런 경우에 아미노산 4개로 끝나는 폴리펩타이드가 만들어지겠네요. 근데 XYZ를 보면은 X 같은 경우는 류신 세린이 없다라고 돼 있었어요. 자, 그러면 4개로 끝나는 경우는 메사이오닌, 아르지닌, 트레오닌, 메사이오닌 이렇게 끝났으니까 류신도 없고 세린도 없죠. 그러면은 아마 요 돌연변이가 X에 대한 돌연변이가 아닌가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자, 다음 Y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류신이 없고 세린, 타이로신이 하나씩 있다고 돼 있네요. 자, 세린과 타이로신이 여기 앞에 4개에는 없으니까 얘는 우리가 여기 염기를 삽입해서 돌연변이로 만들어 주거나 아니면 9개까지 번역해서 만들어지는 폴리펩타이드를 한번 봐야겠네요. 자, 그러면은 하나가 삽입이 됐을 때 9개가 만들어지려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일단 여기 종결 코돈으로 읽히면 안 되겠죠. 그래서 종결 코돈보다 앞쪽에 뭐 염기가 삽입이 되면 이 읽는 틀이 한 칸씩 밀려나면서 여기가 UAA가 아니라 CUA 이렇게 읽히고 그다음에 한 칸씩 또 틀이 밀려서 ACA, UAA 이렇게 여기서 UAA로 종결 코돈이 만들어지게 된다면 이렇게 세 개씩 끊고 앞에 만들어진 아미노산이 7개였으니까 여기 2개가 더 추가되어서 아미노산 9개짜리 폴리펩타이드가 만들어지겠죠. 자, 이때 새롭게 만들어진 아미노산들을 보면은 ACA 얘는 표에서 찾으시면은 트레오닌이죠. 트레오닌이 새로 추가되고 그다음에 CUA를 만약에 만들게 된다면 CUA는 류신이 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 조건에 보면은 류신이 없다 그래 했어요. 그러면은 여기에 CUA가 오는 게 아니라 여기에 뭔가 이 CUA 3자리 중에 한 군데에 염기가 삽입이 돼서 다른 코돈을 만들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그랬을 때 여기 Y는 세린과 타이로신이 있다고 했어요. 그러면 세린이 여기 AG, C 이렇게 세린이 이미 있으니까 여기 UA를 가지고 타이로신이 오게 하는 코돈을 한번 만들어 봅시다. 자, 그러면 타이로신이 원래 암호가 UAU, UAC니까 자, 여기 딱 봐도 UA가 있어. 그러면은 여기다가 뭘 집어넣으면 될까요? 그 사이에다가 U를 집어넣으면 UAU 해가지고 타이로신이 되고 그 다음에 ACA 트레오닌 UAA 종결 코돈 이렇게 끝나는 9개짜리 폴리펩타이드가 만들어지겠죠. 자, 그러면 mRNA에 요 U가 들어갔다는 거는 사실 주형 가닥에는 뭐가 첨가된 거예요? 네, A가 첨가된 거죠. 그러면은 처음에 이 문제의 조건 퓨린 염기에 삽입됐다라는 것에도 맞아 떨어집니다. 그래서 A가 Y의 경우에 첨가가 된 거고요. 자, 그러면 이번에 Z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Z는 역시 류신 없고 세린이 2개가 있대요. 그럼 세린이 있으려면 얘도 아미노산 9개짜리 돌연변이인 것 같아요. 자, 그럼 여기 AGC 세린 살리고 그 다음에 또 역시 자, 원래 이 종결 코돈이 있던 자리에 염기를 첨가해서 종결 코돈을 없애되 류신이 안 만들어지게, 왜냐면 Z도 류신이 없다고 했으니까 류신이 안 만들어지고 이 자리에 세린이 만들어지게 하려면 뭘 첨가해야 될까? 자, 세린을 일단 코돈표에서 찾으면 여기 이렇게 4가지에다가 플러스 여기도 또 있어요. 2개, 6개의 코돈이 있는데 자, 그 UA가 살아남아 있어요. 그럼 뭘 집어넣을까요? 자, 여기 U와 A 사이에 C를 집어넣으면 UCA 이렇게 세린을 만들 수 있겠죠. 자, 그러면은 mRNA에 C를 집어넣으려면은 여기에 주형 가닥에서는 뭘 넣어야 돼요? 네, G. 그래서 역시 퓨린 염기 G가 삽입이 돼가지고 Z의 경우에는 UCA 해서 세린, 트레오닌, 종결 코돈 이렇게 끝나는 폴리펩타이드를 만든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러면 보기 보겠습니다. 기억, X의 아미노산 개수와 Z의 아미노산 개수의 합은 얼마냐? 자, X의 경우에는 아까 아미노산 4개짜리였죠. 그래야 류신, 세린 둘 다 없는 아미노산 만들어지죠. 자, 그리고 Z는 9개짜리였으니까 기억은 13이니까 틀렸죠. 자, 그다음에 니은, Y와 Z의 합성에 사용된 종결 코돈. 자, 둘 다 9개짜리 아미노산이었고 맨 마지막에 UAA 이렇게 끝났습니다. 그래서 니은은 맞죠. 자, 그리고 XYZ를 구성하는 아미노산 총 7가지다. 자, 보시면은 처음에 여기 4개까지는 그대로였으니까 메사요닌, 아르지닌, 트레오닌, 그 다음에 메사요닌 또 반복이 됐죠. 여러분, 그리고 이 메사요닌 나온 김에 얘기를 드리면 메사요닌이 게시 코돈이긴 하지만 이런 식으로 중간에 AUG가 있는 경우에는 똑같이 그냥 메사요닌 아미노산을 추가하는 코돈으로 읽힌다는 거. 자, 근데 이제 얘가 게시 코돈인지 아닌지는 어떻게 아느냐? 문제의 조건에 처음에 있었죠. W를 구성하는 아미노산이 7개라고. 그러면은 여기서부터 읽어줘야 아미노산 7개니까 여기가 게시 코돈이다 라는 걸 알 수 있죠. 자, 그러면 아미노산 개수 마저 세보면은요. 자, 그 다음에 글루탐산 있었고요. 그 다음에 글라이신 있었고, 그 다음에 세린 이렇게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돌연변이 일어난 경우에 여기 타이로신 들어갔었죠. 자, 그리고 트레오닌은 아까 나왔으니까 빼고, 그리고 Z의 경우 세린 2개가 된다고 했으니까 역시 중복이라서 빼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가지 맞네요. 그래서 답은 니은 디귿이어서 4번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 되게 복잡해 보일 수 있는데 사실 약간 좀 퍼즐 맞추기 같은 문제라고 생각하시면은 좀 더 재밌게 풀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자, 다음 16페이지에 있는 비슷한 유형의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자, 마찬가지로 이렇게 이중나선 중에 한 가닥, 주형인지 상보인지 모를 한 가닥 줬고, 그 다음에 이제 돌연변이가 일어난 그런 경우에 대해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자, 이제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지 아시니까 바로 서열 분석을 해보면은 일단은 먼저 얘가 상보 가닥이어서 mRNA랑 똑같다 이렇게 놓고 찾아보시는 게 빨라요. 자, 그렇다면 5에서 3방향으로 여기 바로 ATG 이게 AUG 게시 코돈이죠. 그러면은 3개씩 끊었을 때 종결 코돈 어디서 나오나 이렇게 쭉 보니까 여기 TAG, UAG 이렇게 나오네요. 자, 그러고 이게 맞는지를 그럼 어떻게 확인하느냐? 자, X는 W의 전사 주형 가닥에서 3번째 아미노산 암호화하는 부위에 한 개 염기가 결실이 됐대요. 자, 그러면은 하나, 둘, 셋, 3번째 여기 C 여기서, 그러니까 원래 CUC겠죠? CUC 여기에서 하나가 결실이 됐대요. 뭔지 모르지만 하나가 빠졌어요. 그러면은 뒤에 있는 염기가 한 칸씩 땡겨가지고 읽어질 테니까 여기 A까지가 3번째 아미노산으로 읽히겠죠? 그러면은 그 이후로 다시 3개씩 끊어가지고 보면은 자, 종결 코돈이 어디 나오죠? 종결 코돈이 안 나오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 폴리펩타이드가 완성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게 아니라는 거를 알 수가 있죠. 그러면 역시 이 문제도 상보적 가닥이 아니라 주형 가닥을 줬다는 거를 알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러면 이거를 다 지우고 다시 해봅시다. 자, 이 가닥이 주형 가닥이라고 하면 이제 번역을 오른쪽에서 왼쪽 방향으로 5에서 3방향으로 읽어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 AUG부터 UAU 이렇게 3개씩 끊어서 여기 UGA 여기 종결 코돈 이렇게 끝나는 폴리펩타이드 만들어질 거고, 자, 여기서 마찬가지로 3번째 아미노산 여기 GCU 여기서 하나가 결실된 돌연변이 만들어졌을 때 폴리펩타이드 완성되고 그 다음에 류신 가지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조건에 맞는지 확인해 봐야 되니까. 자, 그럼 하나가 빠졌다고 하면은 하나씩 땡겨져서 CUA 이런 식으로 읽히겠죠? GUU 이렇게. 자, 그러면은 종결 코돈이 어디에 나오나?
예, 여기 마지막에 UAA 이렇게 종결 코돈 끝나게끔 만들어져 있죠. 그리고 류시는 이제 암호가 코돈표에서 보면 이렇게 6가지 해당이 되는데 바로 제일 처음에 여기 CUA 이렇게 들어가네요. 그럼 요게 류신이니까 자 얘는 세 번째 코돈 중에 그럼 CU는 살아 있어야 되고 요 G가 결실이 돼서 사라진 거다 이렇게 알 수가 있겠네요. 근데 사실은 얘는 지금 mRNA니까 실제 주연 가닥에서 결실이 된 부분은 G가 아니라 요 C 사이토신이 결실이 된 거죠. 자 그러면은 이 가닥이 주연 가닥이 맞다는 거 그렇게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자, 다음 Y와 Z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자, 일단 원래 이 구형 가닥으로 읽었을 때 이 mRNA에서 만들어지는 폴리펩타이드 서열은 이렇고요. Y와 Z는 어떤 돌연변이가 일어났냐면 한 개 염기가 다른 염기로 치환, 바뀐 돌연변이입니다. 자, 여기에 의해서 원래 A라고 하는 아미노산이 있었는데 걔는 Y에서는 타이로신으로 바뀌었고요. Z에서는 B라는 아미노산이 글루타민으로 바뀌었대요. 자, 그럼 Y를 먼저 생각을 해보면 일단 타이로신이 만들어지려면 타이로신은 UAU, UAC 이런 코돈을 가져야 돼요. 그러면은 자, 원래 이 주연 가닥에서 뭘 하나 바꾸면 타이로신으로 만들 수 있을지를 한번 찾아볼게요. 이렇게 쭉 봤을 때 뭘 넣으면 좋을까? 자, 헷갈리니까 요건 좀 지워드릴게요. 자, 여러분 찾으셨나요? 예, 보시면 여기 중간에 UGC라고 시스테인이 있는데 여기에 이 G를 A로 바꿔주면은 UAC 이렇게 타이로신으로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혹시 다른 부분 찾은 데 있으시면은 알려주세요. 그래서 없는 것 같아. 자, 그렇다면은 사실은 mRNA에서 G가 A로 바뀌었다는 거는 주연 가닥에서 C가 뭘로 바뀌어야 돼요? 네, 바로 T, 타이민이어야 상대편에 여기 mRNA A가 오겠지. 그래서 Y의 경우에 이렇게 C가 T로 치환이 돼서 mRNA G가 A로 바뀌고 그 다음에 시스테인이 타이로신으로 바뀌는 이런 돌연변이 일어났다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Z 한번 보겠습니다. 자, Z의 경우에는 글루타민을 만들어야 되고 글루타민의 코도는 CAA-CAG예요. 자, 여기서 뭘 하나 바꾸면은 CAG를 만들 수 있을까? 자, 여러분 바로 찾으셨나요? 여기 글루탐산에 있는 GAG에 이 G를 C로 바꾸면 CAG 해가지고 이걸 글루타민으로 바꿀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 말은 주연 가닥에서 여기 C가 오려면 주연 가닥은 C가 G로 바뀌어야 맞는 거겠지. 그래서 Z는 주연 가닥의 C가 G로 바뀌어서 mRNA의 G가 C로 바뀌고 글루탐산이 글루타민으로 바뀐 돌연변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보기 볼게요. 기억. 니은은 구한인이다. 니은은 뭐냐면 X에서 결실된 한 개의 염기였어요. 이게 뭐였어요? 보시면은 여기 처음에 주연 가닥에서 C, 사이토신이 결실됐을 때 여기에 X 돌연변이가 생겼어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구한인이 아니고, 그러니까 mRNA에서 결실된 거냐, 주연 가닥에서 결실된 거냐를 잘 보셔야 돼요. 근데 문제에 주연 가닥에서 라고 했으니까 주연 가닥에서는 구한인이 아니라 사이토신이 결실된 게 맞죠. 그래서 기억 틀렸고요. 그다음에 니은에 자 B는 Z에서 글루타민으로 바뀐 거 글루탐산 맞죠. 그래서 니은 맞고요. 그다음에 디귿 Y는 기억에서 타이민이 아데닌으로 치환된 염기다. 보시면은 Y의 경우에 C 사이토신이 타이민으로 치환이 됐었지. 그래서 디귿 틀려서 답은 2번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여태까지 문제풀이 수업 듣는다고 좀 고생하셨어요. 자, 유전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문제 유형 자체를 좀 처음 접하기 때문에 선생님이 좀 세세하게 풀이를 하느라고 시간이 좀 걸리기는 했는데, 만약에 이제 익숙해지시면은 여러분들도 이제 너무 당황하지 않고 문제를 풀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원래 사실 이 부분이 수능에서는 좀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렇지만 쌤이 이제 내신 우리 이게 기말고사는 뭐 이렇게 어렵게 내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교과서에 있는 내용 잘 복습하고 그다음에 프린트 문제 한번 쫙 풀어보고 이렇게 준비를 하시면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같은 날에 주요 과목 시험 보시잖아요. 예, 수학이 더 중요하니까 수학 공부 열심히 하시고 네, 좋은 결과 함께 우리가 기말 끝나고 즐거운 얼굴로 만나도록 합시다. 그리고 이제 시험 끝난 다음에도 선생님은 계속 수업을 해야 될 것 같네요. 쌤은 분명히 얘기했어요. 네, 그러면 학교에서 만나요. 안녕.